보상이 없으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일들은 최대한 보상을 주면 안 된다. 요즘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마가 안 주면 할머니가 주시고 이모가 주시고 주머니가 열리는 에잇포켓 세대인데 과정 없이 아껴 써 하는 것은 왜 아껴 써야 하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아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용돈 교육의 가치는 여기에서 온다라고 봅니다. 아이도 집안 상황을 알아야 경제관념이 생길 것 같은데요. 부모 수입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할까요? 아이도 집안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집안 상황을 일찍 아는 아이들일수록 경제관념이 훨씬 빠르게 형성이 되고 주도적인 아이로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부모님이 얼마나 돈을 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의 단위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비해서 1,000원, 2,000원은 한없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에 대한 이 기준이 다소 좀 흔들릴 수 있다. 급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수입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전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의 수입이 한 달에 한정적으로 이 정도가 생기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대략적인 그 비율에 대한 인지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도 요즘 이제 밥상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 그리고 아이 학원비라든지 옷을 산다던가 어떤 소비 생활을 할 때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이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격을 인지시켜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 집안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자리에 앉혀놓고 우리는 이런 상황이란다, 정말 돈이 없다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을 한다거나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리낌 없이 자녀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관념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돈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표현으로 아이들과 돈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이 경제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시작 포인트가 되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용돈을 주는 것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무조건 돈으로 보상이 된다는 방향으로 인지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규칙이 굉장히 명확해야 되고,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에 보상을 주게 되면 아이들로 하여금 보상이 없으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최대한 보상을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방 청소를 한다던가 숙제를 한다던가 하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얼마 줄게 이렇게 보상을 정해버리면 모든 행동에 대한 그 가치화가 돼버리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좀 버릇이 나빠진다고 할까요? 이 물질 만능주의에 길들여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게 저학년일수록 더 조심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떨 때 보상을 주면 되느냐?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했을 때 돈을 받는 일을 내가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노력이나 시간을 줄여줄 때, 이게 기회비용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돈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제 노동에 따른 결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노동의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다. 용돈 기입장 잘 쓰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부모님들 중에서 가계부를 잘 쓰시는 분들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1990년도에 가계부를 쓰는 가정을 조사를 해봤는데 한 50%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핀테크 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제 카드 결제 내역이 하나의 앱으로 다 이제 모이게 되고 자동으로 가계부를 써주는 그런 앱들, 기술들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으로 직접 영수증을 모아서 기록을 하고 가계부를 쓰는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드물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쓴 것마다 가지고 와서 이제 종이에 써야 되고 용돈 기입장을 썼을 때 뭐가 좋아지는 건지, 왜 이걸 써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걸 썼을 때의 효과라든지 단기간에 사실 보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이제 카드를 써서 소비 내역들이 자동으로 분류가 되고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더 잘 볼 수 있고 습관적으로 보면서 또 리뷰하고 다음 달에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루틴 자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용돈기 입장을 기록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좋고 효율적인 방법,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올해 초등 6학년이 됩니다. 체크카드를 만들어줘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카드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좀 주저하게 되는 경험인데요. 무분별하게 소비를 할 것 같다. 카드를 분실했을 때 또 금융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이미 되었고 문구점이라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카드 결제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카드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오히려 카드 사용을 통해서 돈의 가치들을 인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분실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고 대처를 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저희 퍼핀카드의 경우에는 혹시 카드를 잃어버린 건 아닌지 소비 내역이 지금 전혀 오지 않는다 알려주면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카드를 정말로 분실했을 경우에는 부모님이 카드 분실을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자녀가 직접 앱을 통해서도 빠르게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카드나 계좌를 주면 부모가 모르게 거래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이유, 이 용돈의 주인은 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엄마가 사사건건 말 그대로 간섭을 하게 되고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엄마가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 돈의 주인은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의사결정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계획적으로 쓰기도 하고 저축도 하게 되고 더 불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되지 않으면 용돈 교육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엄마로서는 어떤 걸 사는지를 차후에 인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닌지 돈을 잘못 쓰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것 자체는 퍼핀카드를 통해서도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만 사사건건 너 왜 여기에 돈을 썼어? 왜 이걸 사 먹었어? 이런 잔소리들이 직접적인 관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길게 봤을 때 용돈 교육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썼더니 용돈이 부족하구나. 부족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구나. 돈의 제한성이라고 하죠. 한정된 돈을 내가 어떻게 썼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스스로 체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용돈 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